증시는 개장부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2.4% 내린 2,405.69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은 무려 4%나 떨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굉장히 아주 긴축 지향적인 효과가 있고 그 과정에서 미국 이외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곧바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급등했습니다. 1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4.2원 오른 1,363.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원유값의 환율까지 오르면 우리나라는 물가를 잡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고물가마저 이어지면 한국 역시 긴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내 가계라든가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국내외적인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요. 경기 둔화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이미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867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의 100%를 넘어섰고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OECD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5% 줄었습니다. 전체 37개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에 이어 네 번째로 수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한국은 작년 12월과 올 1월에는 수출 감소폭이 전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컸고 이후로도 6월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폭 4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재정과 통화 긴축 기조 등으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최근에 나빠지면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이제 교역이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보다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려우니까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이 유독 한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입액은 수출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빠릅니다. 7월 수입은 1년 전보다 25.5% 줄어 OECD 국가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년 전보다 47% 감소했고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나 중간재 수입도 감소세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률도 3년 연속 OECD 평균보다 낮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중간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5%로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인 일본의 1.8%보다 낮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최근에 저조한 성장률은 반도체 불황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내년부터는 반등이 가시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40%대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 인천 검암역 역세권의 복합 환승센터를 짓는 검암 플라시아 개발 사업. 총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의 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가한 한 건설사가 지난 6일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 상위 15%에 해당하는 시공사지만 자금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엔 시공능력 75위인 대우산업개발까지 부도 처리되면서 이달 들어 중형 건설사 5곳이 잇따라 회생 절차에 도입했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양시장 전체가 침체돼 있고 공사 원가까지 오르면서 사업성이 떨어지자 금융기관이 돈줄을 재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미분양이나 아니면 이 공사들이 좀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금 흐름들이 자체로는 좀 막혀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연체율은 2020년 3.4%에서 최근 17.3%까지 증가했습니다. 평균 연 4.8%였던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금리도 연 7.1%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현장에선 10%가 넘는 금리도 흔한데 당장 돈이 급한 중소업체들에겐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시장에서는 대형 건설사까지도 흑자 도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능력 10위권의 한 대형 건설사가 2분기 8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PF 위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분양 PF 보증 확대 등 건설업계 요구사항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신규 자금,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가 추진되는 등. 하지만 정부 대책이 당장의 현장 위기를 막는 데 그칠 경우 부실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